지금은 부동산도 무너지고 수출도 무너지고 내수도 같이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심상치 않은 시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제2 IMF다. 경제가 되게 안 좋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이제 인력 시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온라인 유통에 종사하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 인력 시장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몸값을 올리는 게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A라는 곳에 있다가 B라는 곳으로 옮기면 연봉이 10% 오르고 15% 오르고 뭐 몇백만 원부터 뭐 많게는 7,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수평 이동, 그러니까 연봉 3천 받던 친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도 연봉이 그냥 3천인 거예요. 특별하게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연봉 인상이 아니라 연봉 삭감을 하고도 옮기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연봉 4천 받던 친구가 이제 옮기려고 하는 회사에서 3,500을 제시해도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거죠. 40대 50대는 그래도 주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나마 이제 임금이 삭감이 되는 걸, 연봉이 줄어드는 걸 감수하고 감당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30대의 이제 젊은 친구들도 연봉이 줄어든다라는 것, 자신의 급여가 삭감된다라는 것을 이제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이제 이르다 보니 그네들이 느끼는 쇼크, 충격들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 일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머릿속에서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밀린다라는 게 제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임금 체불을 겪으신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저는 못 느껴봤다라는 거죠. 직장생활 24년 25년 하면서 그런 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2024년 하반기 그리고 지금에 와서 보면 회사를 다니고 있고 월급을 받는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구나,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죠. 직장인이 직장을 다닌다라는 게 그게 감사해야 되는 일,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지금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너무도 잘 알죠. 이미 그런 걸 알 나이가 되기도 했고, 또 저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 상황들이 되게 이제 그러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으면 많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빡빡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제 각자의 이제 상황들이 더 이제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변하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방하거나 공격하거나 자기의 자리를 뒤흔든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를 빼앗아 가면 나는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발버둥치고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모습인 거죠. 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지내는 게 조금 나아져야, 괜찮아야 남도 관심이 가져지고 남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밥 먹자 그러고 커피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사는 게 힘들고 내가 당장 오늘 하고 자기 새끼들 밥 못 먹고 굶고 있으면 친구가 어디 있으며 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유흥이든 아니면 옛날 얘기하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거죠. 그냥 오직 어디 가서라도 일해서 돈 벌어 와야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부모의 시대 때 보면 이 한량인 아버지가 싸돌아다니면서 돈 못 벌어오고 밖에 나서 내 노름하고 도박하고 싸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제 한량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정을 내팽개치면 이 어머니가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챙기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또 되게 험한 일도 하고 되게 굳은 일 도맡아하면서 자식들을 챙기죠. 그러면 자식들이 되게 올바르게
바르게 커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하는 이제 자식들도 있고, 살아가는 이 가족들의 모습이 되게 서글픈 일들이 너무도 많죠. 자식들 먹여 살리겠다고 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고된 일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싸돌아다니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을 아무래도 부족하게 느끼다 보며 방황하는 아이들, 이런 모습들이 결코 과거의 일만도 아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씁쓸하죠. 그래도 가족들이 합심해서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똘똘 뭉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해보자, 헤쳐나가보자 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좀 같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할 엄청난 이 우군들이 되는 건데, 각자 이제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기만 폼 잡고 멋있는 정장에 아주 그럴싸한 명품 사고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파탄 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다녔던 이 남성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쓸쓸하게 저 시골의 외딴 곳에서 단칸방에서 고독사하더라는 겁니다. 참 무섭고 서글픈 얘기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수출도 되게 안 좋아지고 부동산도 폭망하고 이 내수도 이제 엉망되고 하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경험하게 될 모습들이, 상황들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충분히 예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게, 살아간다라는 게 다들 그냥 평온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이 그렇다 해도 속은 제각각이더라는 겁니다. 저도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는지 시시콜콜하게 세세하게 묻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어떠 얘기하다 보면 아, 저 친구의 형편이 좀 넉넉하구나, 혹은 좀 어렵구나 라는 건 느끼게 되죠. 충분히 이제 파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상대방이 형편이 그닥 좋지 못하면 왠지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겠습니까? 말 잘못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잘 살아가려고 굳은 각오, 굳은 결심을 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마음 단단히 먹고 살면, 그러면 길이 열린다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